지금 버닝썬이 굉장히 여러 일파만파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애초에 물뽕이라는 그 마약류로 인해서 그 버닝썬에서 굉장히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을 오히려 조금 더 상쇄시키기 위해서 해피벌룬이라는 문제를 터뜨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해피벌룬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버닝썬 안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유통을 승리는 알고 있었는가, 혹은 이걸 뭐 적극적으로 더 지시를 했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마약 관련해서는. 그 질문이잖아요. 버닝썬은 누구 겁니까? 승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뭐냐? 이 사업장 안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승리가 직접적인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요, 방조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버닝썬의 대표에 또 이모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승리 씨의 또 친구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원래 이제 마약 의혹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희 씨하고 친구이고 같이 사업을 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 같이 매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승희 씨에게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애나 하고 승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애나는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예, 중국 분이신데 승리는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모르는 사이였냐, 아는 사이였냐, 친한 사이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같이 찍은 동영상 같은 게 자꾸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나 씨 같은 경우는 이 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같이 들어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님을 끄는 굉장히 그러니까 VIP 손님들을 모셔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중국 분야이나 뭐 그렇죠. 대만이나 홍콩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손님 유치를 굉장히 잘 했으니까. 근데 이 애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모든 버닝썬의 사건이 우리가 알게 된 첫 시작은 버닝썬 이사가 그러니까 버닝썬의 직원이 일반인 김모 씨를 폭행했다. 이때부터 이제 나비효과처럼 굉장히 사건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 김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라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애나 씨예요. 그때 저희 영상으로 막 보면서 확인했던 그 여성분이 그 애나 여성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중국인 애나 씨예요. 그러니까 직원인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이 애나가 이미 여권 만료로 불법 체류자 신세예요. 네. 불법 체류자인 사람이 신고 못하는 굳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은 내가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 관계는 또 뭔가라는 좀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방이 되면 중국 안에서는 원래 마약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서 마약 관련해서 추방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애나 씨가 지금 마약 판매책으로 이 지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이 난 아니요,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지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도로 나온 것은 애나가 중국인 VIP들에게 흰색 약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죠.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은 맞아요. 클럽에 마약 판매 있었나요? 대표가 누군가요? 있었는가요? 지금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 같지는 느낌은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직원과 네. 그 정도가. 그러니까 승리가 약간 신이 나거나 정말 절친한테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더 막 소리 지르고 뭐 환호하고 뭐 사랑하는 뭐 조금 막 이런 과하게 더 반응을 보이고 저렇게 그냥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어. 근데 저는 저 MD랑 저희 가게 앞집.
친분이 있건 없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분이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클럽에서 그리고 승리 씨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최근 승리 씨의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졌죠. 예. 지난 2월 26일 한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를 승리와 함께 이제 공동 설립할 유모 대표와 직원들이 있는데 이 승리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스마트폰 메신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아, 예. 이 대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걸 저도 처음에 기사에서 접하고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 정도로 낯뜨거 읽기도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이런 대화를 실제로 주고받은 건가. 비싼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뭐 이 얘기를 해요. 일단 새삼 놀랄 일이냐, 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VIP 대접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건 조작이 맞다. 왜냐? 너무나도 착한 글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더 심각하고 더 내용이 자극적인데 완화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기사를 썼던 분이 너무 심해서 글을 약간 바꿨습니다. 순화시킨 거라고요? 그나마. 원본이 보고 싶으네요. 네. 어떻게 했길래?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기사에 팩트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소송을 많이 해본 기자들의 특징은 더더욱 기사를 쓸 때 특히나 이게 소송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사를 쓸 때 한치의 거짓도 적지 않아요. 정말 요만큼도. 왜냐하면 이건 100% 소송에 갈 거고 내가 굳이 질 건데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홀딩스라는 데가 버닝썬이라는 법인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승리 씨가 다른 뭐 유리홀딩스의 다른 대표라든지 이건호 대표 등에게 승리 씨가 오히려 더 지시하는 듯한 이런 뭐 그 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경영의 핵심은 승리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이모 씨와 유모 씨, 뭐 승리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이번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너무 많은 게 맞물려 있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요. 이모 씨랑 유모 씨는 분명히 다릅니다. 둘 다 승리의 지인이지만 이모 씨는 버닝썬 대표로서 바로 이분이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거고요. 그 유모 씨는 그 유리홀딩스라고 승리와 함께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 씨, 이분이 바로 박한별 씨의 남편입니다. 이 유리홀딩스의 이름 자체가 유모 씨의 유 씨와 이 승희 씨의 리 씨를 이제 리를 붙여서 유리홀딩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엄청 친한가 저도 보네. 이거는 알았어요. 이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됐다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가까운 관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한별 씨 남편이라는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혹시 그 유모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뭐 또 크리스마스 때도 연말에도 저희 가게 와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오붓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굉장히 살뜰하게 아내 되는 박한별 씨를 챙겨주는 친구고 젊은 나이인데 뭐 베트남이나 뭐 해외 관련돼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금융 쪽으로요. 저기 금융도 있겠지만 다른 비즈니스도 투자도 있을 거예요. 예.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승리 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일단 YG는 당연히 모든 걸 부인을 했고요. 일단 승리 씨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조작된 메시지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루머 확대 재생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승리 씨가 그 수사 촉구를 재촉하는 어떤 탄원서 같은 거를 제출을 했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실력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버닝썬에서 성접대 네, 감사합니다. 승리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 의혹을 낳은 카톡 대화는 주고받은 적이 없고 3년 이상 지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네, 유리홀딩스에서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 즉각적으로 밝혔는데 카톡 내용은 전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승리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허위로 조작된 내용을 제보를 했고 그대로 이게 보도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의뢰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밝혀낼 거는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톡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승리 씨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성격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사실로 입증이 되더라도요.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건 또 이렇게 곧바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알선했고 그로 인해서 돈을 직접 승리가 지불했다는 정황까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와야지 이걸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을 상대로 해서 계속 자신의 인기를 먹고 살았던 승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메신저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게 쟁점이겠네요. 네. 처음에는 경찰에서 카톡 원본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이 원본 메시지가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제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를 놓고 보면은요. 이 내용 중에 경찰과 버닝썬 쪽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이거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를 좀 고민했었다라는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은 경찰이 아니라 곧바로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양이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승리 씨가 조사가 끝난 게 아니라요. 재소환될 예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승리 씨가 이제 입대를 할 예정인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대를 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